안녕하십니까. 기초학력 꿀팁을 쏙쏙 강의를 맡은 인천 담봉초등학교 교사 고성근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베이스캠프 사이트를 이용하여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가지고 기초학력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 3월에 실시되는 진단검사를 학생들에게 보게 하시고 거기서 기초학력 미도달로 판별된 학생이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경제선상 학생이다 라고 판단하신 학생을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3차례의 진단 향상도 검사를 통해서 시험을 보고 거기서 출력되는 일품이라는 보정 요소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대면 수업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보정하는 활동을 진행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대면 수업을 통한 기초학력 보정 활동을 온라인으로 하셔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베이스캠프 사이트를 이용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도 방법은 이러한 선생님들의 고민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사이트를 보면서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과 베이스캠프를 띄워 놓으셔야 합니다. 먼저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보정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단 향상도 검사에 있는 보정 학습을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회차라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은 기초학력 1차 향상도 검사 기간이기 때문에 1차 향상도 검사를 보신 학교에서는 여기서 나오게 된 보정 자료를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 학교에서 1차 향상도 검사를 보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 여기를 누르셔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가지고 거기서 나온 보정 자료로 학생들을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반 같은 경우는 현재 1차 향상도 검사를 봤기 때문에 1차 향상도 검사에서 나온 보정 자료를 가지고 이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급에는 제가 이름을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학생들이 노출이 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로 해놓았고 이 23번 학생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 25번 학생은 저희 반에 없지만 제가 오늘 연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학생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1차 향상도 검사를 봤다면 선생님께서는 보정 자료를 배포하셨어야 됩니다. 보정 자료를 배포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학생의 밑줄 친 이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밑줄 친 이름을 클릭하시면 이 친구가 틀린 문항이 무엇이고 그 틀린 문항에 따라 무엇을 학습해야 되는지 보정 자료로 출력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어디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진단까지는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캠프로 이동을 하셔서 교사 아이디로 먼저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학생은 저희 학급에 이미 가입이 되어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방이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 친구가 아직 가입이 안 돼 있다면 선생님들께서는 먼저 이 친구를 회원 가입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부방에 가입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지금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이 된 상태로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공부방을 클릭을 해서 공부방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공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반 학생들을 모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반 학생 모두가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만약에 기초학력 미도달 상태인 학습 지원 대상 학생만 내가 관리를 하겠다고 하시면 여기에다가 학습 지원 대상 학생만 넣으시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을 넣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만 넣고 관리를 했을 경우에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왜 나만 시키나? 이런 자기 스스로의 낙인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봤을 때 우리 애만 조금 특이해서 좀 모자라서 이러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넣어서 저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학습 주제를 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에게는 그날 배운 학습 내용에 대해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학습 요소를 넣어주지만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게는 이거 플러스해서 방금 우리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나왔던 고정학습 요소를 더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봤을 때도 얘가 다른 무언가를 더 공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전체 학생을 넣어서 지도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보았던 25번 학생을 한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학생의 학습 주제를 누르시면 지금 학습 주제가 0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테스트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아직 이 학생은 없는 학생이고 그리고 학습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에게 어떻게 학습 요소를 넣어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진단보정 시스템으로 돌아오면 아까 우리가 이 친구가 부족했던 학습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진한 학습 요소를 이 친구가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면 수업 기간이었다면 선생님께서 학생을 남기시거나 또는 다른 여하의 방법으로 이 친구를 지도를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대면 학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친구를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베이스캠프에서 제공하는 늘품이 설명 영상과 그리고 늘품이 자료와 그리고 늘품이를 풀 수 있는 풀기 메뉴를 이용해서 이 학생이 학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 학습 요소를 먼저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 37, 18, 26, 31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우리는 1차 향상도 검사를 보고 1차 향상도 검사에서 나온 부진 요소를 지금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향상도 검사의 기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1차 향상도 검사는 고정형의 경우 이전 연도 1, 2학기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차 향상도 검사는 이전 연도 2학기와 올해 1학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3차 향상도 검사는 올해 1학기와 11월 둘째 주까지의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학생의 성취도에 따라 평가지가 다르게 제공되는 맞춤형의 경우에는 그 회차에서 제공되는 평가지가 앞에서 설명드린 A형, B형, C형 평가지 중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차 향상도 검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스 캠프에서 이 학습 요소를 학생이 학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4학년을 지도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3학년 학습 요소를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베이스 캠프로 와서 이 친구에게 학습 주제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학습 주제를 보낼 때는 이 학생의 앞에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학습 주제 보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학습 주제 보내기를 클릭을 하시면 어떤 학습 주제를 넣을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3학년에서 3학년 수학을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학년 수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수학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에서 학습해야 될 학습 요소가 뜨는 걸 볼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다시 진단보정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보정자료의 번호를 먼저 보십니다. 이 보정자료의 번호와 베이스캠프의 번호는 동일하기 때문에 번호만 보시면 베이스캠프에서 학습 주제를 추가하시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3번, 17번, 18번, 26번, 31번이시죠? 3번, 17번, 17번, 그리고 18번, 26번, 31번, 18번,
30번, 31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학습 주제 보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학습 주제가 이 학생에게 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우리가 대면 수업으로 못하는 늘품이 보정을 베이스 캠프에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학생으로 로그인을 해서 어떻게 학습이 진행이 되고 또 교사는 어떤 피드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으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공부방으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공부방으로 들어가서 내가 가입되어 있는 공부방을 클릭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온 학습 주제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온 학습 주제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교사가 보내준 학습 요소가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들과 풀기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먼저 선생님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늘품위를 출력을 하시겠죠. 늘품위를 출력을 하시면 그 늘품위를 뽑아서 학생에게 주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핵심 콕콕과 실력 다지기를 학생과 함께 대면 수업으로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상황이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책 모양의 늘품위 자료와 필름 모양의 늘품위 설명 영상입니다. 학생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학생으로 로그인을 하면 자료에 있는 책 모양을 먼저 클릭을 하라고 하시고요. 책 모양을 클릭하면 이렇게 늘품위의 정답과 늘품위가 PDF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DF 형태로 제공되는 늘품위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럼 여기 밑에 이렇게 늘품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학생은 여기까지 하면 일단 늘품위를 학습할 수 있는 준비는 된 것입니다. 다시 학생에게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서 뒤로 가기를 눌러달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 있는 늘품위 설명 영상을 시청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것을 대면 수업에서 교사가 해야 했지만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설명 영상이 탑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영상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늘품위 영상은 유튜브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바로가기가 링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유튜브 영상을 끌어온 거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 영상은 다른 학습 주제를 설명한 영상이 아니라 오로지 늘품위를 설명하기 위한 영상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재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습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컴플레 과정을 깜짝 지어요. 그리고 늘품위의 핵심인 핵심 콕콕이 설명이 되고요. 이렇게 실력 다지기 문항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다시 늘품위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늘품위로 돌아가서 이 학생이 핵심 콕콕 영상을 보면서 학습한 내용을 다질 수 있는 실력 다지기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학생에게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실력 다지기 문제를 풀겠죠. 그럼 실력 다지기 문제를 풀면 다시 이 영상을 재생해서 실력 다지기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맞춰보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 대면 수업을 통해서 지도했던 늘품위의 지도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제대로 들었는지 또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연필 모양의 풀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연필 모양의 풀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연필 모양의 풀기를 누르면 학생들에게 방금 배웠던 학습 요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항들은 기초학력 진단부정 시스템의 진단 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 동등화 문항들로 만들어 놓은 문항이기 때문에 오늘 배운 학습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상당히 최적화된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제가 막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맞았죠? 자, 그리고 자, 직선이니까 이것도 1번이겠네요. 네. 자, 이렇게 틀렸는데요.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기는 이 문제는 틀렸다고 인정을 하는 거고요. 해결해 보세요는 이 문제를 한번 계속 풀어보는 건데 해결해 보세요를 눌러주시면 다시 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한 번은 실패한 거고 두 번째 실패를 하면 2차 시도, 세 번째 시도를 하면 3차 시도, 네 번째에 맞추면 4차 시도로 선생님에게 자료 결과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직선을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또 틀려보겠습니다. 정답을 제출하면 또 틀렸죠. 다시 또 틀리고, 자, 그러면 마지막에 맞추면 이 친구는 이 문항에 대해서 4차까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사지선다형이다 보니까 1번 눌렀다가 틀리면 2번 누르고 또 2번 눌렀다가 틀리면 3번 누르고 또 3번 눌렀다가 틀리면 4번을 눌러서 정답을 찾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걸린 시간입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었다면 걸린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은 소요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처럼 1번 찍고 2번 찍고 3번 찍고 4번 찍어서 문제를 푼 시간이 몇 초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선생님께 나에게 온 학습 주제에서 정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면서 아, 이 친구가 공부를 제대로 했구나 안 했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제가 계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는 이유는 정답률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찍고 있습니다. 총이 지금 7문제 중에 7문제를 하나 안 찍었군요. 다 풀면 이렇게 다 풀었다고 메시지가 뜨는데요. 확인을 눌러주면 이제 학생은 공부는 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누가 확인을 해줘야 되냐면 선생님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그러면 선생님으로 제가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으로 로그인해서 공부방에 들어가 보시면 공부방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25번 학생이 했기 때문에 25번 학생의 학습 주제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학습 주제를 클릭하면 방금 이 친구가 풀었던 학습 요소가 진행도 7문항 중에 7문항을 풀었다고 나오고 정답률은 57.1%라고 나오겠죠. 만약에 선생님들이시라면 정답률이 57.1%인 학생을 어떻게 하실까요? 57.1%라는 것은 오늘 학습했어야 될 학습 요소가 100%라고 했으면 그것의 절반 정도밖에 이해를 못한 거기 때문에 저 같으면 다시 한 번 더 학습을 시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세보기 버튼이 있는데요. 상세보기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생이 문제를 풀고 어떤 문항을 맞았고 어떤 문항을 틀렸고 또 어떤 문항은 몇 번의 시도 끝에 맞았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학생이 이 학습 요소에서 모르는 것은 바로 3번과 5번과 7번과 6번이 되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지금 쌍방향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내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 학습 요소가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학습 요소라면 더욱더 설명하기 좋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면 모든 수업의 쌍방향 수업이 끝난 이후에 학생들하고 헤어지고 나서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후에 이 학생을 다시 한번 쌍방향 수업에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서 이 학생에게 여기서 틀렸던 문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지금 베이스 캠프에서 늘품이 영상을 선생님들께 제공을 해준다고 해서 그걸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반 학생들보다 더 세심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더 많은 교사의 피드백이 필요한데 그렇게 대면 수업에서처럼 그냥 늘품이 영상만 학습을 했다고 해서 이 친구가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이 학생이 무엇을 모르는지 또 틀린 문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선생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해주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학생에게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아까 틀린 문항을 다시 한번 풀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다시 교사에게는 여기에 있는 나의 기본 학습 정보에 추가 시도에 또 그게 뜨겠죠. 그래서 정답률이 가급적이면 70에서 80% 이상은 넘어가게끔 계속해서 지도를 해주시면 이 친구들이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기초학력이 유지가 되고 또 향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다시 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공부방으로 들어가시면요. 자, 나의 기본 학습 주제에 클릭을 하시면 내가 아까 풀었던 것들 있죠. 여기서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세 보기를 눌러서 그럼 내가 틀린 문항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다시 한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영상 수업으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제대로 학습을 했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주게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오답한 것들을 계속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오답한 것들을 맞았으면 교사에게도 가겠죠. 그럼 제가 한번 여기서 맞춰보겠습니다. 맞춰보고요. 그리고 다시 뒤로 가기를 해보시면 일단은 3번이 틀려 있었는데 지금 2차 시도 끝에 맞은 걸로 나오죠. 그러면 이번에는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풀기를 선택하시고 선분 기억 니은은 무엇입니까? 했으니까 3번이겠네요. 3번을 누르고 정답을 제출합니다. 아까 7번도 틀려 있었기 때문에 7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은 이거겠죠? 9점을 어깨 이은 선분이겠고 직선은 이것이겠고요. 한직선은 이렇게 하시고 정답을 제출하면 이제 모든 문항을 다 푼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이걸 학습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정답률이 100%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러면 이거는 교사한테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교사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 학생이 다시 한번 학습을 했고 그리고 결과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부방으로 들어가세요. 이 친구를 학습 주제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로 바뀌어 있는 걸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이 이 학습 요소에 대해서 여러 번의 학습을 하고 또 교사는 여러 번의 피드백을 주고 또 다양한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면 현재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겠지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베이스 캠프의 공부방 기능을 이용해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다양한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방법들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강의를 드리면서 내가 좀 궁금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이스톡에서 인천 담봉초등학교 교사 고성근을 검색하시고 쪽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